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초박빙으로 흐르던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난 7월이었죠.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미 대선에서 이 한 후보를 향한 이런 연이은 정치 테러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예,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는가, 또 굉장히 극단적인 혐오 범죄가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국민들의 불만에 편승해서 이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바이든 행정부 실패한 그리고 무능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극단적인 정책인 수사, 구호가 난무하는 판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충격 사건 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결집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 나오는데요. 실제로 표심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7월 13일 피격 사건은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총에 맞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사건, 위협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이런 시도가 실제 시도로 이어지진 않았고 경호국 요원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해서 그 라이언 웰슬리 루스 범행을 시도한 용의자가 네. 바로 검은색 닛산 자동차로 도망을 가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사건의 배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밝혀진 셈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떤 민주당이 연관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범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공화당 선거 캠페인 측에서도 이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사건을 확대하다 보면은 공화당 지지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런 총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 가도에 공화당 캠페인팀이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트럼프가 얼마나 강한 지도자인지 그리고 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위법과 폭력을 통해서라도 나의 대선 가도를 저지하려고 한다 해서 본인의 그런 대승론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요. 지난 미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이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들 나왔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향후 선거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늘이 선택한 후보다. 두 차례나 피습이 있었지만 생명을 건졌다. 이런 식의 담론을 트럼프 후보가 계속 강조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강하고 또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이제까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선전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국경 보안 실패 이런 것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 불만을 최대한도로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이든 행정부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갔고 그것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약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바이든 정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표적을 잃고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또 지난번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직한 대선 후보의 모습을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식으로 나는 대통령감이다, 하늘이 보호하는 대통령이다, 지도자다 하는 담론은 이미 그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굳힌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살 수는 있어도 이것이 어떤 중도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에 안도했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해리스는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규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 시의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7월 13일 총격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의 사법 논란이 있었을 때도 민주당 측 그리고 조 바이든 백악관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파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계속 제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과 백악관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깔끔하게 선을 그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안전하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여기서 지금 선거에서 중요 이슈로 나오고 있는 총기 소지가 헌법적인 권한이냐 아니면 총기 소지에 대한 제한을 두더라도 우리 취약 연령의 아동들을 총기 피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냐 여기서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그 러닝메이트는 팀 워스 부통령 후보도 우리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기 소지는 총기 소지이고 우리 아동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캠페인 팀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박사님, 지난번에는 야외 유세장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당시에 이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도중이었고 이 비밀 경호국이 범인을 미리 발견을 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이렇게 재차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적절했는지 논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의자가 아무리 그 트럼프 후보자에게 약 400야드, 약 370m까지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보안 당국이 설명하듯이 이번 사건이 실제 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수로 그쳤다는 점, 그리고 제보를 받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 용의자에게 그 보안 요원들이 경호 요원들이 총기를 발사해서 차단을 한 점, 그리고 제보를 바탕으로 검은색 닛산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도망을 가던 용의자를 즉각 검거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것이 경호 실패로 비판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